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도 공직자가 꼭 알아야 될 거간 금원, 벼슬살이의 금원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꼭 알아야 될 거간 금원, 찌관, 찐옌. 자, 5번째 이야기는 갈비탕 한 그릇에 나라를 잃다. 갈비탕 한 그릇에 나라를 말아먹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 같은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강금원. 위, 불기, 중소, 기여, 당해, 원, 불기, 신천, 기여, 상신. 자,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위, 부, 치, 종, 샤오, 치, 위, 땅, 연, 부, 치, 선, qian, 치, 위, 상신.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주는 것,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는 반드시 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고, 원망은 깊고 얕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다. 언뜻 좀 그 이야기 의미가 금방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확실하게 쉽게 들어오려면 이 이야기가 나온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전국책 중산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러면서도 뭐 촌철살인하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자주 어떤 강의하거나 연설을 할 때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또 이 이야기가 하도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사족을 달거나 여러 가지 앞뒤에 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본래의 그 어떤 담백한 맛을 잃어버린 그런 번역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책 중산책에 보면 중상국 임금이 도성의 사대부에게 연회를 베풀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문을 보시도록 하시죠. 중상군 향 도 사대부 사마자기 재헌 중산진 샹두 스다후 스마즈치 자옌. 중상국의 임금이 수도의, 그러니까 도읍의 사대부에게 향을 베푸는데, 사마자기라는 사람도 거기,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었다. 그때 양갱 불편, 사마자기 노, 이 주어 초, 세 초왕 벌 중산, 양권 부변, 스마즈치 누, 얼저 위추, 쇠 추왕 파 중산. 자, 여기서 양갱은 제가 아까 알기 쉽게 제목에는 갈비탕이라고 써놨는데, 양갱은 양고기국이에요. 그러니까 양고기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고기국이 두루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마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사마자기는 대접받지 못한 거, 뭐 양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사마자기에게는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마자기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강대국이 하나인 초나라로 달려가서 초왕에게 유세, 여기서 설로 읽으면 안 되고 세로 읽어야 돼요. 중국어에서도 수어로 읽지 않고 쇠이라고 있습니다. 초나라 왕에게 유세를 해서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중상국을 치자고 합니다. 참, 뭐 잔치를 하다 보면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갈비탕 돌리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갈비탕이 부족해서 김치찌개를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김치찌개를 받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나를 뭘로 보고 하고 정말 열받아서 뭐 화난 김에 서방질 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중산국에 도망가서 사마자기가 초나라로 도망가서 사마자기는 중산국, 자기의 조국인 중산국을 치자고 설득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나라의 대군을 몰고 자기의 조국인 중산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중산국의 임금은 마침내 참을 견디지 못하고 대적을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자, 그 얘기입니다. 중상군망 유이인 설과이 수기후자 중산군 고위이인 中山君王有2人，妾歌而遂其后者，中山君故为2人。 중산국의 임금, 중산군이 막 도망을 가는데 두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뒤를 쫓아오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우자, 이거는 이 가운데 여우 뭐뭐 자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중산국의 임금이 그 뒤를 돌아보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해위자야, 즉시 웨이저예. 너희들, 이건 그래도 존칭이에요. 뭐 지금 뭐 위급한 상황인데 그냥 야자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존칭.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해가 어찌 무슨 해 뜻의 의문사기 때문에 원래 위해라고 해서 위해면 무엇을 하는 자. 자, 그런데 의문사 영어처럼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해위자야.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창을 들고 중상국 임금의 뒤를 쫓아온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인 대왈, 얼른 뚜이 위에 두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신유부 상아 차사 군하 호손 이지 전여후 창어 치에스 진샤 후선 얼즈. 저희들 항상 우리 같은 민주공화정이 아니고 옛날 왕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임금한테 자기 이름 할 때는 나가 아니라 항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신, 저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일찍이 굶주려서 바야흐로 금방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임금께서 호손이라는 건 호리병에 넣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리병에 넣은 밥을 하사하셔서 아버님 그에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줘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 차사왈 천후 치에스 위에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중산유사 여필사지 중산여시 루비스즈. 중산국에 사병이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 지는 그거죠. 나라를 위해, 중산국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사에서는 죽다, 여기서는 목숨 걸사라고 그렇게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고래 사군야 꾸라이 스진예. 그래서 임금을 위해 목숨을 걸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지키러 왔어요. 중상군 위연이 앙탄왈 종산진 회란 얼양탄예 중상국의 임금이 한숨을 지면서 한숨 지음이죠. 한숨을 지으면서 위연은 한숨 짓는 모양이 한숨을 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오늘의 거강금원이라고 한 그 말이 여기에 등장해요. 위불기 중소 기어 당액 원불기 신천 기어 상신 위부치 종샤오 지위 땅어 웬부치 선첸 치위 상신 주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난을 당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원하는 깊고 얕음,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그 앞뒤 맥락이 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더 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오이일배 양갱망국 이일호손 득사이인 우이이베이 양羹왕국 이이후손 더시얼런 자,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탕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한 호리병의 밥 도시락 하나로 선비 두 사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갈비탕 한 그릇에 나라를 말아먹고 도시락 하나에 자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비 두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얘기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그 번역과 또 그 코멘트 달아놓은 게 이 종종록이 들어있는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 문란서생 진화가 번역한 책 거기 147쪽에 방금 이 중상국의 임금이 말한 이 관련된 이야기가 번역도에 실려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이 중상국이 한번 나왔으니까 역사 상식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춘추시대 때 지도인데 중상국이 여기 있죠. 중상국이 연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건 춘추시대 지도인 이유가 이 진나라가 서기전 453년에 한이조 세 가문으로 나뉘어 통치받게 돼요. 그게 453년이고 그로부터 50년 뒤 403년에 이 주나라 천자로부터 정식 제후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이 453년 서기전 453년 403년이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아직 진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춘추시대의 지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연하고 조, 아까 진나라가 한이조 세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이건 전국시대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연나라하고 조나라 사이에 중상국이 있습니다. 이 중상국은 서기전 506년에서 서기전 296년까지 지속된 나라로 알려졌어요. 원래 우리가 남만 북적할 때 북쪽의 유목민족, 적족의 한 일파인 백적의 선우부가 하북성에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초기 도읍지가 여기 중인인데 성 안에 산이 있어서
어, 중산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는 산속에 성이 있어서 중산국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서기 414년에 중산무공이 새로 도읍지를 옮기고 이 중원 나라들의 예제와 군제를 모방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북방 유목민족 스타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서기 전 414년부터는 그 중원의 제국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예제와 군제, 그러니까 그런 통치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으로 나라를 경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출신이 그 중원의 제국국들하고는 다른 북방의 육류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원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고 대립해서 중원 국가들한테는 중원의 제국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나라 문우가 악양과 오기, 이 오기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오자입니다. 오자를 보내 3년의 고전 끝에 서기 406년에 중산국을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멸망이에요. 중산국에. 그런데 나중에 서기전 380년 무렵에 황공이 중산국을 다시 세운 뒤 좀 다시 나라가 좀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때 중산국의 어떤 국력을 보면 전차 9,000승을 보유했다고 해요. 원래 그 춘추 시대 때 그 천자의 나라, 주나라가 만승지국이에요. 그 전차 10,0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 그때 제국을 천승지국이라고 했는데, 중산국이 9,000승의 전차를 보유했다고 하면은 거의 그 천자의 나라에 걸맞은, 물론 이제 전국 시대니까 조금 경제 규모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서기전 290년에 주나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 중산국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중산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거강구문. 여불기 중소 기어당해 원불기 심천 기어상신 위부치 종쇼 지위 땅어愿不弃身前其与伤心자, 이 이야기 우리가 베푸는 거 많이 베풀면 더 큰 은혜를 느끼고, 적게 베풀면 은혜를 조금밖에 느끼지 못할까요?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그럴 때 만원을 누가 준다고 하면 그거는 배부르고 평상시에 잘 살 때 10만원,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앞문장은 주고 베푸는 것은 그 어떤 수량, 액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재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려운 사정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좀 영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중송탄이라고 해서 흰 눈이 내리는 날 검은 석탄을 보낸다. 그래서 어떤 처세술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씁쓸합니다만은 어쨌든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였고, 두 번째, 원한이 깊고 얕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잘못하면 비평도 하고 꾸짖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뭐라 그럴까, 어떤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상대방을 놀리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원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세상과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공직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누구라도 비판과 비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거강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갈비탕 하나로 나라를 말아먹느냐, 도시락 하나로 목숨 바쳐 나를 구해줄 선비를 얻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거강금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